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익숙한 방송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매우 재미있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편안한 순간들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며 채널 구독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32세 남성 김민재입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따뜻한 드라마나 포근한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이 생존을 위한 경쟁이었고 사랑은 사치였으며 눈치와 적응이 전부였습니다. 장난감 하나, 새 신발 한 켤레를 두고도 치열하게 다퉜고 선생님들의 관심조차 한정되어 있어 조용히 지내면 잊히는 신세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유도 모른 채 자주 울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었고 제 이름이 다정히 불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감정을 숨기고 무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떠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상은 더 냉혹했습니다. 서류에 부모 이름 난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았고 가족도 없으니 의지할 데 없겠네 라는 말에 담긴 계산적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보육원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거기선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고 외로움마저 공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허름한 하숙방에서 오래된 가스레인지 앞에 앉아 혼자 찌개를 끓여 먹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합니다. 대화 상대 없이 하루를 보내고 감기에 걸려도 병원비가 없어 이불 속에서 떨며 밤을 견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강해졌고 냉정해졌습니다. 사랑은 TV 속 이야기에나 나오는 저와는 무관한 감정이라 여겼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혼자지만 깔끔한 집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하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대전으로 돌아오던 늦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1차 선에서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하던 찰나, 뒤따르던 차가 졸음운전으로 제 차를 맹렬히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차체가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다 결국 전복되며 중앙분리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귀를 찢는 충격음과 함께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고 그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 철판은 갈기갈기 찢겼으며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뼈대마저 구겨진 차 안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저는 과다출혈로 2번이나 쇼크 상태에 빠졌고 응급의료진의 집요한 노력 덕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골반, 갈비뼈, 팔, 다리에 복합골절상을 입었고 뇌출혈로 인해 장기 손상까지 겪었습니다. 몇 차례 대수술을 받았고 깨어난 뒤에도 호흡기와 기계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통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전신이 욱신거렸고 숨을 깊게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처음 보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고
창밖으론 흐릿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연한 분홍색 간호복은 병실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을 뿜었습니다. 걸음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자세엔 숙련된 전문성과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맑은 눈은 선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했지만 세심하게 정돈된 느낌이었고 살짝 드러난 앞니는 그녀만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했습니다. 표정은 무심한 듯했으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엔 따뜻함과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혈압계 커프를 팔에 감는 동작은 능숙했습니다. 순간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몸을 살짝 기울이자 간호복 사이로 희미한 향기가 스쳤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 순간 혈압계가 작동하며 모니터의 숫자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병실을 울렸고 그녀는 당황한 듯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누르며 빠르게 대응했고 곧 담당 의사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가 몸을 돌리며 제 시야를 가렸고 이상하게도 혈압 수치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도 잦아들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내려가네요. 그녀가 놀란 듯 중얼였고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환자는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요동칠 수 있으니 항상 침착하게 상태를 체크하세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작게 고개를 숙였고 죄송합니다. 라며 저에게도 미안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민망함에 입이 바짝 마른 채 물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 변동이 일시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 손상이 심했던 만큼 안전과 약 복용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퇴원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릴 테니 서두르지 마세요. 의사는 차트를 들고 나갔고 병실엔 저와 그녀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리며 다시 다가왔다. 제가 괜히 놀라게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시선을 내리깔며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작고 건조했습니다. 창피함과 미묘한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혈압계를 풀며 살짝 웃더니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빨리 뛰었고 마음이 묘하게 피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병동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장기 손상 탓에 식욕이 없어 밥을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병원 밥은 원래 맛없기로 유명하지만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메슥거려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 이름표에 이수진이라고 적힌 그녀는 그날 처음 저를 당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후로 제게 유난히 신경을 쓰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근무 교대 후 병실에 들어왔다. 식사 많이 남으셨네요. 요즘 너무 적게 드시는 것 같아요. 한숨을 쉬던 그녀는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뭔가 가져올게요. 몇 분 뒤 그녀는 따뜻한 죽과 부드러운 반찬을 챙겨왔다. 이건 조리실에서 특별히 준비한 죽이에요. 부드럽고 영양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녀는 정성스레 그릇을 놓고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식욕이 없었지만 그녀의 호의에 한두 숟갈 떠먹어 봤습니다. 의외로 먹을만했고 입맛이 조금 돌았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못 넘겼는데 덕분에 좀 먹었네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다. 이후 그녀와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날씨나 건강 상태를 묻는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야간 근무 중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녀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주사 타이밍을 놓쳐 늦게 온 날, 그녀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정말 죄송해요.
다른 병실 호출이 많아서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괜찮아요. 오히려 간호사님이 너무 바빠 보여 걱정됐어요. 이 병동 담당 많죠?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좀 힘들긴 한데 익숙해져야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후 그녀는 더 편안한 눈빛으로 저를 대했고 저도 그녀에게 조심스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워졌고 그녀가 휴식 시간에 들러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라고 다정히 물어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단정한 간호복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병실의 단조로운 나날 속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시간을 때우다 TV가 고장났습니다. 주말이라 수리도 불가능했고 사고로 휴대폰이 망가진 터라 새 기기를 구할 때까지 오락거리가 전무했습니다. 하루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때 이수진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다. TV는 당장 못 고치지만 제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보여드릴까요? 근무 중에 이런 거 보여주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심심해 보이셔서요. 그녀는 휴대폰을 건네며 드라마 목록을 보여줬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근데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거 추천할게요. 처음 몇 화만 보셔도 빠져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드라마는 의외로 흥미로웠다. 스토리가 긴장감 있게 전개됐고 등장인물의 갈등에 몰입하게 됐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병실에 왔을 때 저는 밝게 말을 걸었다. 어제 그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주인공 배신당하는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즉각 반응했다. 그쵸? 저도 그 장면에서 소름 돋았어요. 다음 화 궁금하시죠? 오늘 근무 끝나면 또 빌려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신화까지 다 볼게요. 그렇게 드라마를 매개로 대화가 늘었다. 병원이라는 공간, 환자와 간호사라는 관계 속에서도 공통의 이야깃거리가 생기니 마음이 편해졌다. 며칠 후 친구가 문병 오며 소설책을 선물해줬다. 병원 생활 길텐이 읽으면서 시간이나 때워 베스트셀러라던 그 책을 펼쳤을 때 큰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지루함을 달랠 길이 없던 차의 점심시간. 이수진 간호사가 책을 보고 반가워했다. 저도 그 책 읽고 있어요. 그녀는 제가 펴놓은 페이지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직 초반인데 재밌네요. 글이 술술 읽혀요.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작가 문체가 편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서 계속 읽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환자와 간호사가 아닌 같은 책을 읽는 동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같은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에 남는 문구와 캐릭터의 심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병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잊은 채 그녀의 은은한 향기와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을 채웠다. 문득 그녀의 단정한 모습에 시선이 갔지만 민망함에 얼른 책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퇴원이 다가왔다. 의사는 위험 요소는 줄었고 장기 손상도 잘 회복되고 있어요. 집에서도 재활과 식단 관리 잘 하세요. 라며 당부했다. 저는 기뻤지만 매일 보던 이수진 간호사와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스쳤다. 퇴원 당일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며 웃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술도 여러 번 받으시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회복하셨네요. 간호사님 덕분에 심적으로 큰 힘이 됐어요. 매번 챙겨주시고 이야기 나눠줘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가 뭘요? 환자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빨리 회복된 거예요. 그 순간 그녀에게 연락처를 묻고 싶었지만 망설임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묘한 여운을 아는 채 병원을 나섰다. 퇴원 후 대전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김민재는 여전히 몸 여기저기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했다.
병원 침대와 달리 익숙한 집의 소파는 편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공허함이 맴돌았다. 이수진 간호사의 다정한 미소와 병실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와의 순간들은 단지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였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생생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병원에서의 기억을 되짚으며 그녀에게 연락처를 묻지 못한 자신의 망설임을 후회했다. 그래도 어쩌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며칠 뒤 민재는 외래 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복잡한 대전 도심을 지나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스쳤다. 진찰을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이수진이 다른 환자를 안내하며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간호복 차림이었고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환자를 향한 따뜻한 미소는 변함없었다. 민재의 심장은 순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를 다시 보리라곤 생각지 못했기에 뜻밖의 재회는 기쁨과 긴장을 동시에 몰고 왔다. 그는 용기를 내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진찰이 끝난 후 민재는 복도 끝에서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가자 그녀가 먼저 고개를 들고 그를 알아봤다. 김민재 환자분, 퇴원 후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눈이 반갑게 빛났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간호사님은 여전하시네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여긴 늘 바빠서 정신없죠. 그래도 민재 씨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민재는 병실에서 느꼈던 묘한 설렘을 다시금 확인했다. 민재는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저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그동안 도움 많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어요. 순간 이수진의 눈이 살짝 커지더니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어머, 갑작스럽네요. 좋아요. 오늘 야간 근무 끝나고 괜찮으시면 잠깐 시간 낼게요. 민재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수락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그는 병원을 나서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대전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민재는 이수진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비치는 불빛 아래 그녀가 간호복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병실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뿜었다. 민재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말을 꺼냈다. 병원 밖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간호사님, 아니, 수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저도 민재 씨라고 부를게요. 병원 밖에서는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수진은 간호사로 일하며 겪는 고충과 보람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민재는 고아로 자란 자신의 지난 세월과 사고 이후 새롭게 품게 된 삶의 소중함을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공유하며 그들은 병원이라는 경계를 넘어 점점 가까워졌다. 수진은 민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고 민재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카페 문을 나설 때 대전의 밤 공기는 선선했다. 민재는 수진을 역까지 배웅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장난기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민재 씨가 건강 잘 챙기시면 자주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고 둘은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그 후로 민재와 수진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주말이면 대전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민재는 수진의 밝은 에너지에 점점 더 끌렸고 수진은 민재의 진중한 모습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대전 둔산동의 야경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냈다. 수진 씨,
저 사실 병원에서부터 자꾸 수진 씨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요. 수진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저도 민재 씨와 함께 있을 때 참 편하네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볼까요?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사고의 상처와 고독했던 과거는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수진과의 새로운 시작은 그 모든 아픔을 서서히 녹여주는 빛처럼 다가왔다. 대전의 밤하늘 아래 민재와 수진은 서로를 향한 작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나란히 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대전의 가을은 점점 더 깊어갔다. 김민재와 이수진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시간을 쌓아갔다. 주말이면 둔산동의 공원을 함께 걸었고 때로는 대전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소소한 웃음을 나눴다. 민재는 수진의 밝고 솔직한 성격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보여줬던 따뜻함은 단순한 직업적 태도가 아니라 그녀 본연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게 됐다. 수진 역시 민재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면에 끌렸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말할 때도 담담했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비췄다. 어느 날 민재는 수진을 대전 엑스포 공원으로 초대했다. 단풍이 물든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둘은 마치 세상의 단둘이인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호수 옆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며 민재는 문득 용기를 냈다. 수진 씨, 저한테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고 이후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수진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겼어요. 수진은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저도 민재 씨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졌어요. 우리 서로한테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 순간 공원에선 작은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하늘은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다. 민재와 수진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수진의 얼굴에 반사된 빛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비췄고 민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진은 놀란 듯 살짝 몸을 굳혔다가 이내 그의 품에 기대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둘만의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을 던져준다. 몇 주 뒤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대전지사를 떠나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였지만 그는 망설였다. 수진과의 시간을 더 쌓고 싶었고 이제 막 싹튼 이 관계를 멀리 떨어져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고민 끝에 수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대전역 근처의 익숙한 카페에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수진 씨, 저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좋은 기회긴 한데 솔직히 여기서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저도 민재 씨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우리 멀리 있어도 마음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민재는 그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진 씨 말대로 해볼게요. 우리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할게요. 서울로 올라간 민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회사에서의 책임은 더 커졌고 대도시의 빠른 속도는 그를 숨가쁘게 몰아쳤다. 하지만 매일 밤 수진과의 통화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수진은 여전히 대전병원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며 민재에게 자신의 일상을 생생히 전했다. 오늘 환자 한 분이 퇴원하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줬어요. 민재 씨 생각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 있어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민재는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다. 수진이 야간 근무를 마친 아침, 역에서 그녀를 마주할 때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다. 둘은 대전의 작은 골목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그렸다. 어느 날 수진이 갑작스레 제안했다. 민재 씨, 우리 다음 달에 같이 여행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병원에서 좀 쉴 수 있게 됐거든요. 민재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좋아요. 수진 씨랑 가는 거면 어디든 좋죠. 제주도로 떠난 여행은 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한라산의 바람을 맞으며 걷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저녁이면 오름 위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수진은 간호사로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고 했고, 민재는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확신을 얻었다. 여행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민재는 수진에게 진심을 꺼냈다. 수진 씨, 저 이제 혼자라는 생각 안 해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수진 씨가 제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주토 같이 있고 싶어요. 수진은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 저도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 정말 소중해요. 그 순간 파도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감싸 안았다. 대전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이제 둘의 삶을 하나로 엮는 단단한 끈이 되어갔다. 민재는 과거의 고독과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순 없었지만 수진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했다. 그들은 제주도의 별빛 아래 손을 맞잡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제주도 여행 이후 김민재와 이수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거리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다. 민재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업무에 점점 익숙해졌고, 수진은 대전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해갔다. 매주 주말, 민재는 대전으로 내려가 수진을 만났고, 둘은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추억을 쌓았다. 대전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둘은 따뜻한 실내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진이 민재에게 제안했다. 민재 씨, 이번 주말엔 우리 집에서 같이 영화 볼까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민재는 그녀의 초대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수진 씨 집은 처음이니까 기대돼요. 그 주말, 민재는 대전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수진의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곳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창가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엔 푹신한 담요가 정갈이 접혀 있었다. 수진은 민재를 맞으며 밝게 웃었다. 어서 와요. 좀 어수선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민재 씨가 와줘서 기뻐요. 그녀는 가벼운 홈웨어 차림이었다. 얇은 베이지색 스웨터는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고 살짝 헐렁한 소매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을 느끼며 시선을 돌렸다. 집, 정말 따뜻하네요. 수진 씨 취향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수진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제가 오늘 파스타랑 샐러드 준비했어요. 민재 씨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그들은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혈압계 소리 때문에 수진 씨 당황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수진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민재 씨도 당황했잖아요. 그때 서로 어색해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죠.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웠고 둘은 점점 더 편안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골랐다. 수진이 추천한 로맨틱 코미디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화면 너머로 점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수진은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그녀의 얇은 스웨터 아래로 드러나는 어깨선과 부드러운 곡선은 민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몸을 살짝 기울이며
팝콘 그릇을 건넬 때 민재는 그녀의 손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수진도 그 미묘한 순간을 눈치챈 듯 살짝 눈을 내리깔며 미소 지었다. 영화가 중반쯤 흘렀을 때 수진이 갑자기 몸을 돌려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씨, 사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만난 지 딱 100일 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장난기와 설렘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놀라며 웃었다. 정말요? 수진 씨가 이런 거 챙길 줄 몰랐어요. 나쁜 남자친구였네요. 미처 몰랐어요. 수진은 웃으며 그의 팔을 살짝 쳤다. 괜찮아요. 그냥 민재 씨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아서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방 안은 영화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고 둘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그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수진도 눈을 감으며 그의 숨결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는 점차 깊어졌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음이 하나로 녹아드는 듯했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수진은 그의 품에 기대며 손을 그의 가슴에 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수진의 얇은 스웨터가 살짝 미끄러지며 그녀의 어깨와 부드러운 곡선이 더 선명히 드러났다. 민재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그를 압도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도 그의 반응을 느낀 듯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민재 씨,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은 민재의 이성을 녹이는 마지막 불꽃이었다. 둘은 서로를 향한 끌림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민재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 키스는 처음보다 더 뜨겁고 간절했다. 수진의 손이 그의 목을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민재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방 안은 그들의 숨결과 서로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담요가 소파 아래로 미끄러지고 영화는 이미 잊힌 채였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듯 조심스럽지만 강렬하게 서로를 탐닉했다. 그 순간 세상은 오직 둘만의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둘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봤다. 수지는 민재의 품에 기대며 작게 웃었다. 민재 씨, 우리 좀 급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엔 부끄러움과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급한 게 아니라 그냥 수진 씨가 너무 소중해서 그랬어요. 수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나도요. 민재 씨랑 이렇게 있는 거 꿈 같아요. 그날 밤 둘은 서로의 곁에서 잠들었다. 창밖으론 대전의 겨울 바람이 스쳐갔지만 방 안은 그들의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재를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식탁에서 마주 앉은 둘은 어젯밤의 기억에 살짝 쑥스러워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미소는 더 깊어졌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앞으로도 이렇게 매일 같이 있고 싶어요. 서울이든 대전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요. 민재 씨랑 있으면 어디든 집 같아요. 그 후로도 둘은 거리를 뛰어넘어 관계를 이어갔다. 민재는 서울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수지는 대전에서 간호사로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왔다. 그러나 그들은 매 순간 서로를 그리워했고 만날 때마다 더 단단한 믿음을 쌓았다. 어느 봄날 민재는 수진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대전천 벚꽃길에서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 씨, 저 이제 확신했어요. 평생 수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작은 반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민재 씨, 나도 그거 꿈꿨어요. 네,
할게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과거의 상처와 고독은 이제 멀리 사라졌고 그 자리를 사랑과 희망이 채웠다. 대전의 봄바람 속에서 민재와 수지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대전의 벚꽃이 만개한 그 순간 김민재와 이수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약혼의 기쁨을 만끽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민재는 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수진 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곁에 있을게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 나도 약속할게요. 우리 같이 행복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벚꽃길을 걸으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상상했다. 결혼 준비, 함께 꾸릴 가정, 그리고 서로를 위한 작은 꿈들. 모든 것이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시기는 기쁨만큼이나 도전의 연속이었다. 민재는 서울 본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출장은 그의 체력을 갉아먹었고 수진과의 통화 시간마저 점점 줄어들었다. 수진 역시 병원에서 새로운 간호사팀을 이끄는 책임을 맡아 정신없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늘 긴장감을 동반했고 그녀는 종종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민재는 수진이 야간 근무를 마친 아침에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수진 씨, 오늘도 힘내요. 주말에 꼭 내려갈게요. 수진은 그 메시지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민재 씨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 나도 빨리 보고 싶어요. 결혼 준비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민재와 수진은 대전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예산과 일정, 그리고 양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민재는 고아로 자란 탓에 가족의 빈자리가 새삼 느껴졌다. 결혼식 날, 부모님의 축하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득 그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집에서 웨딩 플래너와 상의하던 중,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재 씨, 무슨 생각해요? 민재는 망설이다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냥,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부모님이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진 씨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수진은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민재 씨,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민재 씨가 혼자였던 시간들, 그걸 이겨낸 힘, 그게 내가 민재 씨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녀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둘은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으며 결혼을 향한 결심을 다졌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도 생겼다. 수진의 부모님은 민재의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염려를 내비쳤다. 수진아, 민재 씨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가족도 없이 혼자 자란 사람이니 앞으로 잘해낼 수 있을까? 수진은 단호히 대답했다. 엄마, 민재 씨는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가족이 뭔지 보여준 건 민재 씨예요. 그녀의 확신에 부모님은 점차 마음을 열었고 민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수진의 노력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였다면 이런 날 못 버텼을 거예요. 결혼식 전날, 민재는 대전에 있는 보육원을 찾았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은 여전히 낡고 소박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재는 원장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여기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을 배웠어요. 내일 결혼하는데 선생님이 축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원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서 정말 기뻐. 내일 꼭 행복해야 한다. 그 순간 민재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어도 이제 새로운 가족과 미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다. 결혼식 날, 대전의 한 소박한 웨딩홀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수지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그녀의 미소는 홀 안을 환히 밝혔다. 민재는 그녀를 보며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꼈다. 수진 씨,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수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도 멋져요. 우리 오늘부터 진짜 한 팀이네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수진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보육원에서 온 몇몇 얼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독했던 그의 삶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약의 순간,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내게 세상을 다시 믿게 해줬어요. 앞으로 어떤 날이 와도 당신 곁에서 웃고 울고 싶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이 내게 준 사랑,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요. 그들의 맹세는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서 빛났다. 첫 키스를 나누는 순간, 민재는 수진의 따뜻한 숨결 속에서 완전한 안식을 느꼈다. 결혼식 후, 둘은 대전 근교의 한적한 펜션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겨울바람이 부는 호수 옆에서 그들은 난로 앞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민재 씨, 우리 이렇게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민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수진 씨랑 있으면 어떤 순간도 행복할 거예요. 그들은 웃으며 미래를 그렸다.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대전에 작은 집을 꾸미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언젠가 함께 세계여행을 떠날 꿈까지. 그러나 행복은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결혼 후 몇 달, 민재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며 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에 빠졌다. 수지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위로했다. 민재 씨,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녀는 퇴근 후 따뜻한 국을 끓여 그를 기다렸고, 민재는 그녀의 품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 수진 역시 병원에서 힘든 날이 많았다. 응급 환자를 잃은 날,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시간이 흘러 둘은 서로의 상처와 기쁨을 나누며 더 단단해졌다. 결혼 1주년을 맞은 날, 민재는 수진을 처음 만났던 병원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벚꽃은 다시 피었고 그들은 나란히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 씨, 그때 혈압계 소리 때문에 우리 인연이 시작된 거 생각하면 웃겨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 소리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민재는 수진에게 썼다. 당신은 내게 집이 되어줬어요. 앞으로도 매일 당신을 사랑할게요. 수진은 민재에게 썼다. 민재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내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편지를 교환하며 웃고 울었다. 대전의 밤하늘 아래, 민재와 수진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약속하고 있었다. 대전의 시간은 김민재와 이수진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쌓여갔다. 결혼 1주년을 지나며 둘은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를 심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다시 안정을 찾았고, 수지는 병원에서 팀 리더로 승진하며 더 큰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밤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그러나 삶은 늘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둘의 평화로운 일상을 흔들었다.
수진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자궁에 작은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당분간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진은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담담하려 애썼다. 민재 씨, 별거 아닐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민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사고 이후로 그는 삶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수진의 건강에 대한 작은 위협조차 그를 두렵게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내가 늘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아는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는 수진이 잠든 줄 알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음 몇 달은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수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줄였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늘 웃으며 위로를 건넸던 자신이 이제 환자의 자리에서 불안을 느끼는 아이러니에 쓴 웃음을 지었다. 민재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수진을 돌봤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녀의 진료에 동행했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수진은 그의 헌신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민재 씨,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을 때 민재는 단호히 대답했다. 수진 씨,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라 이유예요. 우리가 함께일 때 난 뭐든 할 수 있어요.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수진은 약 부작용으로 기운이 떨어졌고 때론 예민해졌다. 민재도 지쳤다. 회사에서의 압박과 수진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그를 짓눌렀다. 어느 날 둘은 사소한 일로 다퉜다. 수진이 병원 스케줄을 잊어버린 민재에게 짜증을 냈고 민재는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쏟아냈다. 수진 씨, 나도 힘들다고. 매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나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다. 민재 씨, 미안해요. 그냥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둘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민재는 곧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수진 씨.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화해하며 다시 한번 함께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위기는 고비를 넘겼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수진의 검진 결과는 점차 나아졌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이제 정기적인 검진만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민재와 수진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민재 씨, 우리 해냈어요.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응, 우리 같이 해낸 거야. 그 순간 둘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위기를 함께 넘긴 그들의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해졌다. 수진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둘은 다시 일상을 찾아갔다. 민재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수진은 병원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사명을 되찾았다. 그들은 대전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집은 소박했지만 둘의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 씨, 우리 나중에 아이를 가져도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원해요. 우리 같이 좋은 부모가 되어보자. 시간이 흘러 둘은 첫 아이를 맞이했다. 딸의 이름은 하윤이라 지었다. 하윤이는 수진의 밝은 미소와 민재의 차분한 눈빛을 닮았다. 민재는 하윤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자신이 고아로 자란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하윤이에게 절대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진은 그런 민재를 보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이미 최고의 아빠예요. 그들은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대전천을 걸으며 가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겼다.
결혼 5주년을 맞은 날, 민재와 수진은 대전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하윤이를 데리고 원장 선생님을 만났고, 민재는 작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말했다. 여기서 자란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꾸릴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원장 선생님은 감동한 얼굴로 하윤이를 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하윤이도 너처럼 따뜻하게 자랄 거야.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재 씨, 우리 정말 잘 살아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둘은 하윤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민재가 말했다. 수진 씨, 가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수진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은 누구보다 그 자격이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자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 위기를 넘긴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으로 엮여 있었다. 민재와 수지는 하윤이와 함께 새로운 날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집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고, 때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전의 계절이 바뀌며 벚꽃이 다시 피었을 때 그들은 가족 사진을 찍으며 서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도 매일 서로를 사랑하자.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빛나는 진심으로 완성되었다. 민재와 수진, 그리고 하윤이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잠시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